자, 지금 민주당 국회의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나경원이가 개소리하던데 일당이 국회의장 하라는 법이 어딨냐 이런 거예요. 그래놓고 이 새끼들은 그거 하잖아. 서울의 수도인 게 관세법법이라고 하잖아요. 앞뒤 안 맞는 거고. 자,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국회의장 하겠다는 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 이제 언론들이 이걸 어떻게 쓰냐면 선명성 경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쪽에는 나쁜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국회의장 되겠다는 사람들이 선명성 경쟁한다. 조금 더 나가면 친명 경쟁한다. 원래 친명, 나중에 친명, 후발 친명 이렇게 막 분류를 해갖고 이 사람들 다 하나같이 선명성 경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21대 때 국회의장들처럼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걸린 사람들이 뭐 그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 세 분에다가 우원식 의원 정도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조정식, 정성호, 추미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세 사람 다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민심을 거스르기는 힘든 자리라고 생각해요. 나온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관심은 추미애 전 대표에게 쏠린 건 사실이죠. 그렇죠. 이게요.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론조사 인기투표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제가 캡처한 건데 14만 명 투표했습니다. 97%가 추미애 전 대표를 지금 엄청나네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젠가 그 박시영 TV에서 했던 것도 비슷해요. 97, 8 나와요. 놀랍게도 새날 지금 댓글창에 그 투표 붙이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붙여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다른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뭔가를 더 혁신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뭔가 시원한 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특히 법무부 장관 추미애 때 검찰총장 윤석열을 징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그때 얼마나 내가 뭔가 그 결자해제하지 못했던 그 마침표를 찍지 못했던 거에 대한 한이 많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활용 정점을 한번 이번 기회에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당원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요, 그 언론에서 선명성 경쟁을 한다. 그리고 뭐 친명 경쟁을 한다. 뭐 중립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 너무 나쁜 프레임이라고요. 제가 21대 국회에서 본 거는 한동훈이 와가지고 의원들한테 막말하고 대들고 한동훈이 그러니까 다른 국민의원들도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대정부 질의 때도 오히려 막 총리도 가만히 있던 총리도 더 막 혼내고 아니 국회의원을 혼내고 있다니까. 국민의 대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예우는 갖춰줬어요. 그런데 한동훈 윤석열 이후로는 그냥 막 다 와갖고 장관 차관 할 거 없이 전부 대들고 그다음에 수시로 본청 들어와서 압수수색하고 소통관 들어와서 기자 압수수색하고 의원회관 그냥 수시로 들어와서 압수수색했어요. 정말 국회의 권능이 땅으로 떨어졌고 그러한 것을 지켜줘야죠. 거짓말하면 처벌해야죠. 정말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퇴장 명령하고 그러지 못하게 해야죠.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국회의장이랑 부의장이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를 가지고 뭐 중립을 안 지켰다. 저는 좀 잘 이해가. 그렇죠. 예. 저번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입틀막 당했을 때 국회는요 볼때처럼 들고 일어나야 돼. 대통령 경호원들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는 상황. 이거요. 우리보다 더 선진국 같으면은 나라 뒤집어질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독재국가 인정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여당과 야당이 있긴 하지만 국회라고 하는 공간은 300명의 선출 권력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신성한 곳이야. 그 신성한 곳이 아까 나경원 말하고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 관례대로 하다 보니 그러면은 왜 일당한 정당이 국회의장을 합니까?
중립시키려면.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국회의원들의 민심은 모르지. 상당수가 바뀌었으니까 모르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한 그 일정 정도 비토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당심이 97, 8 나오는데 당원들은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예상이에요. 근데 오늘 서영교 최고가 그걸 깨주더구만. 추미애 압도적인 당심을 등에 업은 우리 추미애 전 대표를 국회의장 만들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되게 있는 거예요. 왜냐? 당원과 지지자들은 97, 8%로 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면 총선의 현응감이 떨어집니다.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내대표는 아마 당원들 뜻과 국회의원들 뜻이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국회의장은 그렇게 안 간다면 다수가 실망을 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이것도 이제 소위 프레임인데 그런 얘기가 가끔씩 있어요. 추미애는 컨트롤이 안 된다. 근데 누구는 컨트롤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컨트롤을 받는 허수아비가 되면 국회의 권능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다만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장을 했을 때 그 온전한 책임은 국회의장 몫일 수 있지만 그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면 국회의 권능은 또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추미애 전 대표가 국회의장이 되면 최소한 당심과 민심보다 더 느리게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정선의 민의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킨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윤석열 앞에 시정연설하러 왔을 때 그 위에 국회의장이 추미애가 앉아있는 모습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설문 찍나요? 그렇지 펠로시처럼. 연설문을 쫙쫙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지. 민심은 그런 거지. 조국과 이재명 힘 합쳐서 윤석열과 싸우라 이런 민심이 있는 거고요. 이 과정들의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됐는데 추미애를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숨기지 말고 그 힘들을 갖다가 써야죠. 그 사람들을 이겨내는데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은 그렇다. 한번 봅시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4월 끝나가고 5월 달에 국회의장도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실이 좀 그래요. 결선 투표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미애 전 대표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건 현실입니다. 이럴 때 당원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변화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답답한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 더 당원들이나 권리당원 국민들이 더 야 좀 변화시켜라 더 좀 뭐 강하게 해라 이런 민심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게 저도 추미애 이제 의원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추미애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당원들이 원하는 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요 하나 더 있어.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월요일 날도 들었는데 권리당원 2배로 늘려야 된다. 지금 250만이라고 그랬죠. 대략 500만 좀 만들어지는. 지금 250만인데요. 다른 나라에서 찾기 힘든 쉽게 표현하면 회비 내는 당원이잖아요. 권리당원이. 당비라고 부르지만. 500만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런 느낌인 거죠. 넘사벽 정당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힘이 권리당원 그러니까 저쪽이 뭔 당원이라 그러던데 책임당원. 책임당원 책당 우리는 권당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 한 100만도 안 될 거예요. 70만인가 80만인가 된다 그러던데 그 숫자만 갖고 당대표 뽑은 게 김기현이에요. 근데 그쪽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당원하는 사람들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나라를 망해먹어도 뭐 찍는 사람들이니까. 그 힘만으로 안 된다. 만약에 500만 정도를
권리당원을 갖고 있으면 그 힘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 맥락하고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추미애 국회의장을 만드는 것과 난 맥락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 이야기이기도 한데 당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 당원들 덕분에 우리가 총선이 이겼다. 그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저쪽은 국민의힘보다는 보수 언론 이렇게 보수 언론하고 종편하고 같이 막 조합을 이루면서 공격하는 게 상당히 매섭거든요. 그럼 저희 사실 뭐 언론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정말 당원들이 SNS에서 홍보하고 유튜브 출연해갖고 말해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는 뭐 자본도 없고 뭐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원뿐이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당원들이 다 놀라야 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경선에서 칼로 도려낸 듯이 이렇게 선별해서 투표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저희는 정말 앞으로 믿을 게 당원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거 말고 원내대표 등 투표를 붙여본 적이 있는데 제가 붙이고 싶어서 붙인 건 아니고요. 당선자 몇 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당원들 뜻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붙여본 거거든요.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그 소위 반기업파들을 당원의 힘으로 몰아내고 이 당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당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정당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김진표 국회의장 뽑을 때, 박병석 국회의장 뽑을 때 당원들과는 정반대로 갔어요. 당원들이 야, 이 사람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와. A가 나왔잖아요. 국회의장은 정반대의 인물을 뽑아 올리고 있어. 관성적으로. 심지어 여러분 그 박광원 원내대표하던 시절입니다. 박광원을 원내대표로 뽑아 올렸을 때 당원들은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박광원 뽑힐 때 내 기억에 누가 후보로 나왔었냐면 김두관 나왔었어요. 투표를 붙였더니 김두관이 90%가 나왔어요. 그런 적 있었죠. 박광원은 1, 2%도 안 나왔어요. 근데 박광원을 뽑아 올리더라고. 그게 불과 얼마 전 이야기예요. 네. 그것도 한 번에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거야. 내가 당원이면 뭐해? 자기들만의 자기들끼리 침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국회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시작점 바로미터가 국회의장 경선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는 당원들 뜻대로 가는 분위기가 좀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정말 매우 궁금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당원들과 그 소통관에서 온라인 소통을 하면서 어떤 당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의장이랑 원내대표 당원이 좀 뽑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그러니까 그런 요청을 올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냐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내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원이 뽑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셨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뭐냐면 당원을 이렇게 두 배로 늘리자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총선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민심이 천심이다.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이렇게 굽신거리고 절하고 뭐 들어주겠다고 국민의 마음을 듣는데 이렇게 권리당원이 늘어나면 이제 훨씬 더 이 마음이 좀 더 커지면 네. 진짜 정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재작년 8월 달 전당대회 때 한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혁신위원회 통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저번에 저게 이제 2023년 작년 12월 초쯤에 나왔던 얘기인데 민주당이 권리당원 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걸 확정했다 이렇게 나왔죠. 60대 1에서 표의 등가성을 한 20대 1로 줄였다.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은 없앤 거예요. 없앤 그렇죠. 거. 국민의힘도 없는 걸.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발이 엄청 세졌는데 지금 국회에 들어가신 새롭게 들어간 사람들 상당수가 개혁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 표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60대 1을 20대 1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뭐 5대 1,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도. 내가 지금 그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권리당원 협의체를 당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당원들이 가끔씩은 당 중요한 회의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 말도 맞습니다. 네. 그 당원들이 야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열심히 막 운동을 해줬어. 그 모든 결정이 자기들끼리 해. 그 당원들 뜻과 상관없이 국회의장을 뽑아. 그럼 그때 당원들 사기가 확 죽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내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걸 좀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요새 또 1,000원짜리 당원이라고 막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요. 서영교 최고가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진일보예요 그거. 그렇죠. 진일보라고. 최고위원이잖아요. 추미애 전 대표가 국회의장을 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정치는 명분의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낄 때 당원들 뜻이 절대 다수가 97, 8%가 추미애 이야기하면 그 당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뽑아준 일종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그 사람 당원의 뜻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뽑히고 나면 그걸로 끝.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 활동을 3년, 4년 하다가 총선이 돌아오면 다시 국민 뜻 받드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즉각 전달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새날은 추미애 전 대표 지지하는 걸로 민심을 받드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